서점마다 자기 개발에 관한 책, 명상에 관한 책,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적힌 책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책들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강렬하게 소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소망이 확실해지며 지속적이고 집중된 생각으로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소망이 곧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긍정의 에너지는 긍정적 상황을 불러오고 부정의 에너지는 부정적 상황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힘겨운 상황들은 책에서 이야기하듯 그리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더 어둡게 들이우듯이 소망이 너무 강렬하면 그만큼 의심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변화의 흐름에 작은 나가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념이나 의지를 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원하는 바를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당신의 의식의 틀에 얽매인 소망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데서 우러나온 설렘과 울림이 있는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도를 마음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십시오.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때도 자연스럽게 해야지 억지로 힘을 들여선 안 됩니다. 이 과정이 애씀 없이 저절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흐름에 맡기십시오. 흐름에 맡긴다는 건 지금 있는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무엇에 의해 구속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놓아버리십시오. 내맡김의 즐거움, 하늘의 조율을 기다리는 여유, 인위적이지 않은 마음,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가벼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역설적이지만 소망은 이런 상태에서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할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서 나머지는 흐름에 맡기고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 더 나은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집중합니다. 일이나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만족감을 얻고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고 바라는 모습이 되어야만 자기 존재를 느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예민해집니다. 의식의 틀 속에서 대상을 분석하고 분별하며 판단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기준을 지키려 안간힘을 씁니다. 변화의 흐름에 내가 인위적으로 관여하려 하면 무의식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럼 내가 그린 그림과는 반대의 상황이 현실에서 펼쳐지기 쉽습니다. 원하는 것을 현실에서 이루기 위해선 선명한 의도를 세운 뒤 힘을 빼고 하늘에 맡겨버리십시오. 결과는 하늘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와 꾸준히 명상을 해온 한 청년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홀로 서울에 와서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임용고시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합격을 예상했는데 아슬아슬한 점수 차이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와 그의 어머니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전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삶에서 지금의 실패가 다음 순간 어떤 기회로 변모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일어난 일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또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스스로 그것을 존중하십시오. 다만 결과에 대해선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열심히 임용고시를 준비하여 시험을 쳤지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과가 발표된 날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여러모로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길이 열리리라 확신합니다.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의 모 장애 중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해달란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무하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식으로 채용하겠다고도 했답니다. 일반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성장하며 직접 경험한 바를 비슷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전해 꿈을 꿀 수 있게 돕는 것이야말로 공도의 일하고 느껴집니다. 물론 이번에도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는 자기 내면이 가리키는 대로 그 길을 선택하여 학생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원동력으로 삼아 다시 도전한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지금은 일반 중등학교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봄에 뿌린 씨앗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듯 당신의 소망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저 아침 저녁으로 당신의 내면을 향해 좋아 하고 가볍게 속삭이기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다만 그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꿈을 품되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꿈이 현실이 됩니다. 불경에선 네 안에 불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선 하늘나라는 이미 네 안에 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건 이미 내 안에서 싹을 틔우려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깥에서 원하는 걸 찾아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절이나 교회에 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또는 부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빌지 마십시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가진 것이 없는 제가 뭘 하겠습니까? 힘들어 못 살겠으니 좀 도와주세요. 등의 구걸하는 마음은 당신을 더 궁색하고 가난하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문학계에서 저명한 한 교수님이 저를 찾아와 명상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듣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명상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명상을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명상을 하게 된다면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명상이란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하고 분석해서 그 실체를 파악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명상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철저하게 한다는 말일까요? 명상은 생각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 뭔가를 이루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진정한 나를 탐구하는 길일 뿐입니다. 몸의 반응이나 생각,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이 일어나게 된 조건과 원인, 속마음을 직시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이 사라진 공간을 만나는 것이 명상입니다. 생각을 내려놓아야 만날 수 있는 공간이지 생각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흐름에 맡기는 것이 순리입니다. 당신의 의식의 틀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해. 이런 일은 내가 바라는 게 아니야. 더 좋았더라면, 더 잘했더라면, 더 열심히 했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었다면. 이러한 작은 나의 끊임없는 속삭임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이원성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이뤄내더라도 그건 진정한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므로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의식의 틀이 만들어낸 것들을 바라지 말고 내면 깊숙이에서 저절로 솟아난 욕망의 이로움을 따르십시오. 어둠이 있어 빛이 드러나듯이 이것이 있어 저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둠과 빛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느 것을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세상도 애써 뭔가를 이뤄내고자 한다면 그 반대의 것이 함께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은 세상의 반쪽만을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도 반쪽짜리 삶이 되어버립니다. 의식의 틀을 벗어나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실을 인정하게 되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일을 하게 됩니다. 식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의 여성 대표가 몇 년 전 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부터 저와 함께 명상을 해오며 건강도 개선하고 경영상의 위기도 잘 극복해왔던 분입니다. 그녀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선 해썹이라는 위생관리 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의 경영 상태로는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했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민이 커서 그런지 그녀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 보였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제게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업 확장을 그만두라 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장 결정해야 하는 일은 아니니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감응하여 몸과 마음이 본래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일 듯합니다. 사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진 그 후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만나 명상을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어떤 신념으로 사업을 해왔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도 찾았습니다.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밝아졌고
그와 함께 평화와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외부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자기 존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업 확장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아쉬움에 눈물을 비치긴 했지만 그녀의 표정에 흔들림이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의 능력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 위주로만 살려 아둥바둥했지 주변을 돌아볼 마음을 내지 못했어요. 말로는 이 일 자체가 좋아서 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돈만 보고 달려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만 더 잘 되면 내년엔 어떻게든 이런 생각만 반복하며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네,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저도 한마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사업이 지금의 상황에 놓인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확장하는 시기가 있으면 서리가 내리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회사를 크게 키우겠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하늘에 맡기고 지금 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몰입하십시오. 한 달 후 그녀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기업이 거래처가 되어달라면서 대량의 물건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작은 나가 세웠던 무거운 기준을 내려놓고 새로운 흐름을 즐겁게 따라가 보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를 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비록 회사의 규모가 크진 않지만 자기가 만든 식품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마음으로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